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새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갖다 부제로 마르크스주의에 이해해가지고 이제 써졌습니다. 이게 이제 여지껏 쭉 시중에 보면은 공산당 선언을 갖다가 그것만 번역해가지고 얇은 책자가 오래전부터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읽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 공산당 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사상, 이론, 전략 체계 이런 걸 기초를 다 알아야지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냥 공산당 선언만 번역이 되어 있길래 제가 그 추가적으로 그 마르크스의 사상, 이론, 전략 체계 이거를 한목걸로 해가지고 보충을 해가지고 이제 한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동기생들이 뭐 얼마 졸업은 못했지만 뭐 이제 비행기 타다 지금 순직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등산도 하는 분들이 한 40명 되는데 이제 아주 저희 방공의식이 투철하다고 봐요, 지 동기생들이. 그래서 맨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는지 한번 이 책 좀 한번 읽어보고 가라 해가지고 이 책을 써가지고 다 돌렸어요. 돌렸는데 한 달이라도 깜깜소식이에요. 이게 받았나 안 받았나 얘기도 없고 아직 그냥 애 같아잖아요. 그래서 친한 몇 사람한테 그거 좀 읽어봤냐 하니까 야, 그거 창피스럽지만 처음부터 뭔 소리인지 몰라서 얘기도 못했다. 그럼 우리가 모르면 뭘 할 거야. 맨날 태극기들 흔들면서 좌파 반대한다고 하더니 좌파가 뭔지 알고 가지고 반대했어. 글쎄 말이야, 한번 읽어봐 하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쭉 읽어보더니 이게 뭐고 잘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지가 농담으로 몇 페이지에 있는 게 뭔지 직접 전화로 걸어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고. 나도 모르지만은 서로 상의를 해야지 아는 거지. 이게 한두 번 읽어갖고 오는 게 아니다. 이게 그 대학생들 좌파 운동하는 친구들 그냥 밥 먹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달달 외우면서 토론도 그래서 조금 이해해가지고 운동권 애들들 하는 건데 우리는 뭐 보수라고 책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태극기나 맨날 흔들고 말이야. 젊은이들한테 그냥 손가락 지나받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야. 읽어봐라. 근데 읽어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건 토론을 해서 서로 지혜를 교환을 해 읽는 거지 어디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도 얘기가 좀 성당 가도 만약 신부들이 맨 좌파고 가기가 싫다 이거예요. 이게 성당뿐이냐 뭐 딴 데도 다 마찬가지다. 절간도 다 그렇고 그러면은 뭐가 좌파인지 책이라도 보고서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맨날 성모 마리아님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좌파가 이거니까 이래서 나쁜 거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던 어느 날 압구정동 성당에 일선에서 육군부대에서 20년 동안 신부 생활하던 사람이 왔어요. 5년 하고 얼마 전에 갔는데 그 양반이 오니까 진짜 이 보수다 이게요. 감히 보수되는 얘기예요. 여지껏 그냥 저걸 하다. 보수하고 진보하고 구분하는 책은 좀 조금 우리가 알자. 공산당하고 접대해가지고 그건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얼마나 공산당하고 우리가 마주붙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론을 가진 걸 한 번이라도 관심 갖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맨날 내가 옳다고 그래가지고 저러지 남이 성당에 가서 왜 좌파 진보가 그렇게 늘어나느냐. 왜 어디 교회에서는 그렇게 늘어나느냐. 절간마저 그렇게 늘어나느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주려고 사실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뭐 친구들이 읽어도 모르겠다고 그러니 지금 뭐 해답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제가 소개만 하면서 한번 좀 토론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걸 갖다가 마르크스를 딱 접한 것이 전 공군대학 대위 때 우리 초과정 3개월씩 있어요. 거기에 50시간 마르크스 이론 비판을 우리가 배웁니다. 50시간을.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가니까는 석사 과정에 제가 중국 국제 공산당조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2년 동안. 그때 이 학교에 적정실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 문서로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가니까 마르크스 전집이 빨간 색깔로 되는데 이게 뭐 한 4, 50권 되는데 2년에 석사를 받아갖고 되겠는데 글쓰기가 뭐냐 하니까 난 시간이 한 몇 달밖에 없는데
아니 이걸 한 번도 못 읽고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한 번도 못 읽고 그냥 뭐 도로도 못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제목만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도로 맞고 왔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이 서울에 와서 이 복사한 걸 갖고 와가지고 이 소령 때부터 이제 마르크스주의 원전을 가지고 취미 삼아 좀 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택동을 알리는 게 이게 기본 지식인데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쭉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이 책을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박수영 교수님이 왜 이걸 왜 아는데 왜 안 쓰느냐고 자꾸만 재촉을 하시길래 에이 내가 이게 지식도 아니고 이게 뭐 잠깐 못 들여다본 건데 하다가도 이 자꾸만 재촉을 하시길래 대만에서 옛날 석사과정 때 이 마르크스 이론 비판을 갖다 한 9학점을 했어요. 중국말은 듣지 못하지만 이제 중국 학생이 노트한 걸 뺏긴 게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중국말을 다 들을 수 없잖아요. 2년 안에. 그 노트를 정리하고 책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온 중국 자료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보는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따분해서 한 200페이지 보면 다 보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아마 재밌게 되지 않겠느냐, 서로 배우고, 해서 좀 자료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영국장님 이거 이제 다 고쳐놓으셔가지고 이제 누리겠습니다. 고쳐놓은 거 아니에요? 요 공산당 선언이 마르크스가 30살 때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저런 사람이 자기의 사상, 이론, 조작 체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30살 때. 이게. 그 지가 이제 중국 가서 공부한 게 이제 29살 때 이걸 보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손도 못 대고 와가지고 이제 중국말을 좀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생겨나고 나가지고 이제 소련 공산당 멸망하고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한물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한 30년 돼가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공산당 국가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제일 공산당 국가가 많은 시대가 몇 개냐? 냉전 시대. 이제 공산당 국가라는 걸 공산주의 시대를 어떻게 기준하느냐? 세 가지 기준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선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다, 마르크스주의다.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산당원이 있어가지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지배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공산주의 체제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나라가 지금 현재 몇 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이 기준에 따지게 되면 중국도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중국 공산당을 입어서 2억이 넘잖아요. 세 개가 있어요. 김정은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월남도 똑같아요. 월남 공산당, 월남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월남 공산당원이 지배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3개 플러스 알파 정도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지금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중국을 하고 베트남을 가고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생활 방식이 개방을 했으니까 이미 공산주의 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은 남아 있습니다. 영향을 늘 미치고 있어요. 특히 지배계급인 공산당원, 공산당 조직 이것들은 아주 엄청나요. 중국에 가가지고 고등학생 분야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똑같죠. 뭐 자본 중국하고 똑같은데 무슨 공산당 힘이 없다. 천만에 말씀이에요. 지배계급인 군인으로 따져보면은 군인들의 정신교육의 중심인 마르크스주의의 교육이 엄청납니다. 그거 보셨어요? 군대 들어가가지고. 군대 교육의 40%는 마르크스주의 모택동 사상 교육이에요. 정신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문하고 바깥에 이 백성들을 접촉해가지고 그거 어린나 됩니까?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맞상대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거는 몰라가지고 그쪽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100%에 대한 마르크스주의냐? 이게 그게 아니다 하는 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잖아요. 두 번째, 마르크스주의는 이 무산계급 일부 대표는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데올리기에 대한 그 정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 도대체 이데올리기라는 게 뭐냐? 요즘 정의는, 대개 그 사회학자들의 정의는 우선 사상, 철학 사상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출발점이. 그 다음에 이론에 근거한 정치적인 주장, 정치 이론이에요, 정치적인 주장. 또 플러스 조직과 운동을 통한 사회적 실천. 이건 뭐냐면 공산당 조직, 공산당원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인 실천. 사상의 이론에 근거한 주장, 정치적인 주장에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조직을 통해서 직접 운동을 해야 되는 실천. 이거를 합헌 이념 형태를 갖다가 이데올로기라고 그런다. 요즘 그렇게 정의를 되게 많이 해요. 예,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근거하면은 마르크스 중에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마르크스. 그 전에 모든 사회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자기가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거예요. 철학사상. 철학사상이죠.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론과 정치적 주장이 포함이 됩니다. 이론과 정치적 주장.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직접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제도화되겠다는 실천 운동이 또 포함이 되잖아요. 공산당원들이. 이거를 합친 혁명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주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은요, 마르크스는 전에 마르크스 그 전에 모든 사회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거예요. 철학사상. 철학사상이죠.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론과 정치적 주장이 포함이 됩니다. 이론과 정치적 주장.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직접 한번 실현해 보겠다는, 제도화되겠다는 실천 운동이 또 포함이 되잖아요. 공산당원들이. 이거를 합친 혁명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주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사람들은요, 마르크스는 사상가다. 그 다음에 레닌은 정치 이론가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은 뭐냐? 혁명가 행동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 원전을 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1848년에 나온 게, 여기 보세요. 마르크스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공산주의 이론에 쫙 깔려 있어요. 이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산당 조직, 공산당원의 임무가 다 쫙 깔려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철학 사상가인 동시에 정치학자고 또 실천가예요. 행동가예요. 전략가고. 이 공산당 선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도 않고 야중에 무슨 나눠가지고 뭐 스탈린은 뭐 행동가고 레닌은 무슨 뭐하고 이렇게 나눠서 할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 비판 이론으로 개발된 거예요. 예? 비판 이론으로 개발돼서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요 노선 투쟁이라는 게 여기 재밌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이가 무슨 뭐 성상납이니 뭐 윤리원이 해가지고 뒤죽박죽되고 이제 투쟁이 벌어지는데, 이 공산당들은 그래도 유식하게 노선 투쟁을 해요. 노선 투쟁은 맨 처음에 문예 투쟁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고전부터 끌고 나가요. 문예 투쟁을 이제 정치 이론 투쟁으로 승화시켜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권력 투쟁이 가는 겁니다. 마지막엔 홍위병을 하든지 군인을 동원해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해요. 근데 항상 여기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노선 투쟁에서 하면 이거예요. 이 맨 밑에. 사상을 따지진 않아요. 사상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사상은 주장이니까 누구나 유명한 사람들의 공자사상 비판할 필요 없어요. 맹자사상 비판할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론은 여기 밑에 이론은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실체와의 간에 모순관계가 생기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이론이 30년, 40년 가서 들어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에 괴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모순관계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이 있다. 여기만 바득바득 우기고 현실 실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도구마 교조주의라고 그래요. 너는 교조주의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무슨 이론이 맞느냐 말이야. 현실에 맞게 바꾸자 말이야.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론보다는 실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중시하는 걸 수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싸움이 벌어지는 게 이제 노선투쟁이에요. 그럼 결과는 뭐냐? 이기는 놈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여지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공산당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레닌주의 뭐고 모태동 사상은 뭐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뭐냐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마르크스주의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 관계가 없느냐? 여기서 이제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어떤 중국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문명의 발전에서 유럽의 문명과 이제 중국 입장에서 황하 문명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왜 다르냐?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 문명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리스는 상업 문명이다 이거예요. 상업 문명. 근데 중국은 농업 문명이다 이거예요. 상업 문명과 농업 문명에서 쭉 나오는 이제 문화적인 가치를 갖다 이제 비교를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통상 문화라고 그러면은 이 삼겹살로 비교하게 되면 문화는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문화 구조가. 맨 위에 표전으로 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형성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있으니까 상업 문명으로 발전하는 거고 황하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업 문명으로 발전하는 거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나가가지고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또 형성되는 층이 있어요. 중간층에. 그건 뭐냐면 자 농업 문명에선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야, 나 혼자서 못한다. 여럿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 되는 거예요. 농업 문명. 그리스는 상업 문명인데 뭐 가족이 따져가지고 장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붙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는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는 거고 황하 문명의 중국 동양 문명은 집단주의가 발달하는 겁니다. 집단성이 강조가 되고 가부장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쪽 유럽은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명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 맨 깊은 데 구조는 뭐냐, 문화. 인간 자체의 자아 내재적인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유럽 사람들의 가치관, 아주 내재적인 핵심적인 가치관, 그리고 동양 사람들의 내재적인 가치관,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건 자연과 자연의 관계, 개인과 자연의 관계,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서구 문명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잖아요. 개인주의 문명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인간의 자아 내재적인 가치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나의 가치, 개인주의. 인간과 인간관계에 그래서 뭐 집단주의 이건 중요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예? 그런데 레닌주의가 가장 뒤늦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마르크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가 뭡니까? 제정 러시아는 완전히 농업사회고 농업사회의 집단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전제 군주국가에. 거기에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레닌에 와가지고 스탈린에 와가지고는 전제 중앙집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통치로 완전히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죽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다가 이제 모태통이 중국에 왔어요. 그 중국은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말은 뭐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구체적인 실천이 결합을 해가지고 형성된 것이 모태통주의다 하지만은 이미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집단주의. 그죠? 이렇게 해서 이미 중국에 와서도 마르크스가 죽었어요. 예. 지금 평양에 와서도 죽은 거고.
이제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깔고 봐야 됩니다.